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격절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문법을 잘못 배우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격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동격절은요, 무조건 명사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배우셨을 텐데 사실은요, 컴마를 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동격절도 컴마 대시 가능하네요. 두 번째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만 컴마 다음에 that,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컴마를 찍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관계사절이 that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학교에서는요 비제한적 용법에서는 that 못 쓴다고 가르쳤어요. 왜 개소리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괄호를 쳐둘게요. 이거는 화자에 따라서 일부 화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문법적으로 본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해를 하실 때는 뭐 될 수도 있지, 세모라고 할까요? 될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사절,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에 대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격절은요 컴마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동격절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동격절의 종류 크게 두 가지. 마치 관계사절이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나뉘는 것처럼 동격절도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저는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비제한적 용법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적 용법은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 he is tall 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가 키가 크다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한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이 팩트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팩트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한 동격절, 이런 것들을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동격절은 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비제한적 용법은 뭘까요? 우리 관계사절이 비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뭐였죠? 부연 설명하는 역할이었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연 설명 정도만 하는 게 비제한적 용법이었었잖아요. 동격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the fact에 대해서 말하긴 할 건데 이미 상대방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굳이 구태여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을 때, 이럴 때 비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문을 하나 띄워볼게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예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That scientific laws have no exceptions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이게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컴마 나온 거 보니까 비제한적 용법인 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인가? 라고 보니까 scientific laws have no exceptions 라고 하는 완전한 절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his main argument 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대신 대신데 동격 접속사 대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면 동격은 비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동격은 컴마 사이에 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예문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언제 쓴다고? 이미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은 거야.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scientific laws have no exceptions. 과학적인 법칙들은 절대 예외가 없어. 라고 하는 그의 주장 내용을 굳이 구태여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어서 쓴 이 동격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컴마 대시에 붙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동격절을 우리가 절대로 컴마 대수로 쓸 수 없다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고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 바로 이 예문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 예문에서 컴마 that 이라고 하면서 동격절인데 비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상대방도 이미 이 argument가 뭔지 알고 있지만 내가 굳이 한 번 더 말해주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비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인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선생님은 저거 개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이 맞아요. 문법 체계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강의를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